안녕하세요. 햄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도화선이라는 책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다혜 작가의 나로서 숨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이다혜. 성장기 때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찰해 왔습니다. 그렇게 20살 때부터 20대 반절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었고 이를 조각글로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조각들을 엮어 어린 날의 나에게 편지를 붙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요, 숨막히는 열등감 속에서입니다. 무의식의 바다에서 태어난 생명. 프로이트는 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가 떠있을 동안 억압받아왔던 무의식이란 괴물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밤만 되면 꿈이란 모습을 하고 머릿속을 헤엄친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낮에는 모습을 감추고 있던 열등감이란 무의식은 침대에 눕는 순간 심연을 뚜벅뚜벅 걸어나와 날 삼켜버렸다. 열등감이라는 무시무시한 녀석은 내가 어른이 된 순간부터 함께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두 번째 수능이 끝난 후부터. 선생님의 칭찬과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산 모범생으로 자라왔던 나는 첫 번째 입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고 재수에 뛰어들었다. 학원에 불이 꺼지면 화장실 불빛에 의지하면서까지 문제를 풀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재수 끝에서 받아낸 처참한 수능 성적은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두 번째 수능 성적을 받은 그 순간을 시발점으로 거울 속 나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루는 언덕길을 올라 내로라 하는 대학교의 교문을 당당히 지나 봄날의 교정을 걷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다른 날에는 책상 위에서 벌벌 떨다가 시험을 망쳐 그렇게 노력하더니 지금 그 꼴이 뭐니? 라며 손가락질 당하는 작은 꼬마아이가 되었다. 매일같이 이런 꿈에 시달리다 보니 숨이 막혀왔다. 다른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보상받고 능력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학보사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다. 그 때문인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나의 능력과 존재 가치를 증명할 장소를 물색했다. 그때 건물 창문에 붙어있던 포스터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학보사 기자 모집 포스터였다. 초중고 내내 써왔던 독후감과 참 잘했어요가 수북이 쌓인 일기장을 떠올리며 주저없이 대학 신문사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어디 소속된다고 해서 갑자기 성과를 이뤄내거나 갑자기 없던 자신감이 솟아나지는 않았다. 기사를 작성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기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도 못했다. 그래서 열심히 기사를 써서 제출하면 잘못을 오목조목 지적하는 빨간 글자가 뒤덮인 문서만을 받아야 했다. 게다가 신문사 내 친구들과도 활발히 어울리지도 못했다. 열등감으로 인해 이 말을 하면 바보 같아 보이겠지? 라는 생각만 하다 입에 맴도는 말을 뱉지 못했고 점점 그곳에서 합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들 속에서 그저 착하고 성실한 그리고 재미없는 나이로 자리매김해갔다. 그런데도 신문사를 금방 떠나지는 않았다. 꾸준히 기사를 쓰다 보니 장문 실력에 점점 탄력이 붙어 글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 것이다. 덤으로 간사님과 주위 사람들의 신임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는 소식을 직접 취재하여 학우들에게 그 생생한 소식을 전할 때면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그런 긍정적인 추억과 연차는 차곡차곡 쌓여갔고
내 옆에 동기들과 선배들은 신문사의 높은 업무 강도에 질려 하나둘 떠나갔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신문사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편집장 제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편집장들은 학생들의 권리를 울부짖는 총명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들이었다. 친구에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순맹탕인 내가 그 자리에 덜컥 앉아도 될까 고민에 휩싸였다. 부담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기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편집장 자리에 덥석 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적응하기 쉽지만은 않았다. 남에게 우스워 보일까봐 농담 하나 쉬 건네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많은 이들 앞에서 카리스마 넘치게 무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되는 건 무리였다. 처음에는 학생 기자들에게도 일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우물쭈물하거나 싫은 소리를 빙빙 돌려서 말하곤 했다. 그로 인해서 기강이 해이해져 매끄럽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의견을 피력하고 목소리를 높여 단체를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더 이상 무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점점 목소리의 볼륨을 높여 의견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장점을 살려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나만의 리더십을 형성해 나가기도 했다. 그렇게 점점 한 단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거듭났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숨기려는 이들과 대립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사 하나, 단어 하나를 신문에 싣고자 이 사실은 절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열변을 토해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에게는 덮어두고 싶은 비밀을 밝혀내는 신문사가 귀찮은 존재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았다. 나아가 구태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도끼가 담긴 화살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가시돋친 말들은 내 가방 한편에 두통약을 자리하게 했다. 학교라는 사회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또한 힘든 일을 안주 삼아 학생 기자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면 샘솟는 전우회로 쓰디쓴 술을 술술 넘기기도 했다. 이렇게 편집장의 자리에 앉은 덕분에 나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이는 삶의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점점 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안겨주었다. 네, 다음 파트는요. 나로서 숨쉬기 시작하다 글 전시회 글씨 전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또 다음 파트는 사회에서 숨쉬기라는 파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내 삶이라는 파트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작가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작가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책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저는 다른 작품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